자, 3번 지문은 아닌데 이제 내용상 세 번째 요인이 되는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문 구조를 또 문단을 막 이상하게 나눠놔가지고 자, 이번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Widespread use of pesticides. 널은 사용 of pesticides에서 이제 그 살충제의 널은 사용이고요. 보통 이제 common in industrial agricultural 보통 흔한 산업화된 농업에서 흔하게 있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널은 사용이 is the third major factor. 세 번째 주요한 요인이야.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명사 이렇게 수식하겠죠. That is leading to decline of bees. 이끄는 유발하는 그 벌들의 감소를 이끄는 세 번째 요인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pesticides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사 다음 된 나왔으니까 명사를 수식하고요. 그다음 뒤에는 이제 주어가 없는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므로 관계사인 거죠, 얘는. 그래서 위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선행사가 있어서 명사가 있어서 위치는 되지만 what은 사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고 나서 decline of bees에서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요. 능동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 리드하고 to를 끊어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없으니까 수동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 lead to는 묶어서 하나로 사용하는 동사여서 지금 목적어를 잘 받고 있는 능동으로 쓰면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긴 오히려 뭐 led to가 나오면 틀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로 이제 pesticide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There are several ways. 몇 개의 방법들이 있지 하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는데요. 명사 다음 주어 동사가 병렬되면은 이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벌들이 죽여질 수 있는 by pesticides. 살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꿀벌들이 죽어가는 거여서 can be killing 하는 능동 형태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는 direct contact, 어떤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When bees are on the flowers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of the pesticides. 그래서 벌들이 있을 때, 꽃 위에 있을 때. 근데 어떤 시기냐면 적용의 시기. 그 살충제의 적용 시기에 꽃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벌은 죽게 된대요. 즉시, 즉각적으로 죽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queen and the other bees 그 꿀벌 집안에 들어있던 여왕벌이나 다른 벌들은 are not affected 영향을 받지 않고 colony 군집은 생존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볼 것은 수일치만 딱 보면 되겠습니다. The queen and the other bees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여기 bees까지가. 그 다음에 in the hive 전치사가 이렇게 수식되는데 동사는 지금 앞에 있는 queen bee and other bees를 수식하는 거여서 other 그 동사가 이렇게 복수 형태로 나와줘야 되고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 거라서 수동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affecting 하는 현재 분사가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 this case가 나오는데 this 같은 지시어가 있을 때는 앞쪽에 문장을 받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이 this case는 뭘 봤냐면 이 꿀벌이 해충제를 뿌리는 그 시기에 꽃 위에 올라가서 수분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죠. 앞 내용을 밀접하게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삽입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지금 잠깐 이전 거 노트를 꺼내고 네,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티사이드 파트가 나왔고요. 패스티사이드 파트는 일단 여기다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데 자, 세 번째 요인에 살충제 패스티사이드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문자는 해충제가 너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해충제의 널은 사용이 있고 이게 세 번째 요인이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방법이 있음.
꿀벌이 죽는. 이렇게 나오고 그 중 하나로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direct contact 직접 접촉이 있는데 직접 접촉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direct contact에서 얘기가 여기 나오고 그런 다음에 direct contact가 뭔지 설명을 해줘요. direct contact 이제 여기 요 밑에 들어가는 거지. 그 살충제 적용 시기에 꿀벌이 꽃 위에 있음. 근데 이렇게 되면 즉시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즉시 죽음. 근데 in this case 이 경우에 군집은 영향받지 않아요. 왜냐면 즉시 죽고 그 다음에 컬러니로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군집은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여기 in this case에서 이 부분이 이제 삽입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in this case가 꿀벌이 이제 야인의 요경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삽입 문제 나올 수 있겠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패스 사이즈로 꿀벌 개체가 감소하게 되는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다이렉트 컨택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은 또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제 꿀벌이 피한다면 다이렉트 컨택트를 피한다면 with pesticides 그 해충제에 대한 이걸 피한다면 그러나 그들은 이거 여기다 이거 if가 한다면 아니고 할지라도라고 하는 이거 although로 사용되는 겁니다. 양보 뜻이 있어요 if에. 그래가지고 피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be contaminated 뭐 될 수 있냐면 오염될 수 있습니다. through pollen, the air, water or soil.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분, 꽃가루라거나 공기라거나 물이나 토양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 대표현이 나왔고 여기 조동사가 동사 원형을 받기 때문에 비동사 수동태는 이렇게 나왔죠. 그 꿀벌들은 오염이 되는 것이므로 contaminating 하는 현재 분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is has deadly effect. 이것이 어떤 치명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B의 그 군집에. 왜냐하면 한 오염된 꿀벌은 transport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pesticide를 그 군집에 다 전달을 하기 때문이죠. 뭘로 전달을 하냐면 pollen or nectar or on its body. 그 꽃가루나 아니면 꿀이나 혹은 그것의 몸 그 자체로도 다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contaminated 된 꿀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결과는 종종 disastrous 아주 재앙적이야. 효과를 받은 군집이 아예 그냥 마침내 collapses 다 뭐 돼버리냐면 아예 이렇게 확 무너지고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다이렉트 컨택트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4번으로 다이렉트 컨택트를 피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4번은 다이렉트 컨택트를 피한 경우. 그러니까 직접 오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냥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전히 감염될 수 있지. 물, 공기 등을 통해 감염 가능. 그래서 이게 감염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뭘 하냐면 deadly effects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감염 벌꿀이 transport 이동시키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 다 그 pesticide를 transport the pesticides 그 해충제를 전체 군집에 다 퍼뜨려 버리는 거야. 맞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는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군집이 결국에는 collapse, 전부 다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잠깐 내용을 다시 보면은 direct 이제 contact는 PS입니다. 맞죠? 다이렉트 컨택트, 색깔을 좀 바꿀게. 네. 다이렉트 컨택트를 피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데들리 이펙트를 가질 수 있는데, 왜냐면 transport the pesticide 다 옮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재앙적, 결국에 다 collapse 돼버리는 거. 이런 거 지금 인과가 너무 좋게 연결되잖아요. 순서별 문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삽입 문제 나오기도 되게 좋거든요. 삽입이 되면은 이제 여기 부분들, 나는 그 결과는 하는 부분에서 삽입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 순서를 인과를 좀 다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염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치명적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중간에 마지막 결과는 재앙적이라서 전체 집단이 다 컬랩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볼게요. 그래서 어떤 pesticide는 do not affect 영향을 안 준다. adult bees 어른 꿀벌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do cause damage 진짜로 데미지를 먹여 young immature bees 그 아직 어리거나 그다음에 성숙 안 된 꿀벌들한테는 이런 cause damage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some pesticides가 주어에 do not affect가 동사인데 접속사를 끼고 동사가 병렬하는데 동사 두 개예요, 그지? 요렇게 일반 동사 앞에 나와 있는 do는 강조의 do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라고 해석해요. 진짜로 유발한다 데미지를 이렇게 하고 수는 앞에 있는 some pesticide를 따라가서 이렇게 do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do 때문에 여기 뒤에는 항상 원형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어린 개체들한테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타입의 pesticide들은 영향을 준다. B의 어떤 머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could affect가 이제 동사였는데 커마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동사 병렬이 오랜만에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내용은 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법은 그렇게 안 복잡합니다. 반대로 앞쪽에 있었던 캐서린 비저 같은 지문은 내용 안 어렵잖아요. 내용 한 개도 안 어려운데 그건 이제 문법적 구조적으로 볼 게 좀 많았지. 그러니까 캐서린 위 갑자기 선생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캐서린 위처드 스위처 그죠? 캐서린 스위처 선생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법 위주로 좀 잘 봐주면 되겠고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 순서 연결 같은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봐주면 됩니다. 공부할 때. 자, 동사 병렬이 안 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분사가 나오는 거예요. making과 made 사이에서 뒤편에 be라는 목적어를 받아서 making이 되는 거, made는 안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o는 o고 여기가 이제 oc예요. 그래서 만들면서 벌들을 slow learner로 좀 느린 학습자로 만들고 때때로는 또 유발하면서 자 근데 여기가 그 처음에 이제 could affect 동사는 접속사를 안 줘서 동사 병렬이 안 돼서 분사를 줬어요 여기다가 그죠 근데 분사는 접속사를 주고 병렬시키네요 그래서 causing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에요 그래서 유발하면서 그들이 to lose 잃어버리도록 그들의 능력을 to find nectar 이제 그 꿀을 찾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타입의 패스티사이드들이 처음에 영향을 줘서 그 다음 결과 두 개는 병렬하는 거예요. 결과 두 개가 분사 구문으로 병렬하는 거죠. 영향을 줘서 그 이하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만들면서 꿀벌을 느린 학습자로 또한 유발하면서 그들이 lose 잃어버리도록. 그럼 여기 밑에 내용은 그 꿀벌의 벌의 뇌가 영향을 받은 결과로서 내용이 병렬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고. 네, 그리고 유발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리도록. 여기 있는 이제 causing은 앞쪽에 있는 making이랑 분사구문 병렬이라서 causing 형태가 나왔고 뒤편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과거 분사는 원래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도 형태가 fix죠. 왜냐하면 cause 때문에. cause가 cause A to B를 항상 받기 때문에 여기 to lose 되는 거고 losing 나오면 안 되겠죠. 오랜만에 좋은 구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서술형으로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내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외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other types 하는 부분은 삽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some이 있잖아요. 위쪽에 어떠한 pesticide들을 요게 반드시 others를 받아야 되거든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는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제 other types가 삽입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여기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또 다이렉트하지 않은 거. 첫 번째 이제 다이렉트하지 않은 거에는 이렇게 어떤 군집이 싹 다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번 문단에서는 어떤 해충제는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0 하고 immature 개체에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개체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6번에는 other types 다른 애들은 또 뭐냐면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고 여기 6번에 요 문장이 이제 삽입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어떤이랑 other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기 때문에 삽입 가능한 거지.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들의 개체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지문은 끝이 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었냐 하면 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렇죠? 첫 번째로 제일 위에 이제 사라진 질병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질병이 있었고 두 번째 poor nutrition 이 문단이 근데 제일 중요해 보여요. 내용도 많고요. poor nutrition에서 왜 일단 poor nutrition 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식이 꽃인데 충분하게 다이버스할 꽃이 있지 않으면 충분히 먹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꽃이 또 꽃이 없어진 이유로 그래서 모노커처 얘기가 이제 첫 번째 나오면서 poor nutrition의 원인은 첫 번째로 모노커처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다수의 어떤 시설 같은 거 거대 시설이 생기면서 서식지 파손되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로 기후변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장하는 패턴이랑 꽃이 피는 패턴이랑 맞지 않아서 푸드 슈리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푸드 누트리션 그러니까 음식적인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벌들이 감소한다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세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요 패스티사이드 얘기죠. 살충제 얘기. 살충제는 첫 번째 막 너르게 사용되고 있고 세 번째 요인이다. 영향을 주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다이렉트 컨택트예요. 그치? 다이렉트 컨택트 해가지고 자기가 바로 이렇게 컨택트해서 그냥 바로 죽죠. 근데 이 경우에는 군집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 문장 다음으로 나오는 게 다이렉트한 걸 피했을 경우에라는 내용이에요. 피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데들리 이펙트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는 완전히 그냥 콜랩스를 다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 왜냐면 콜랩스로 돌아와서 살충제를 거기다가 트랜스포트 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단부는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부차적으로 어떻게 살충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은 이런 영향, 다른 것들은 이런 영향을 줘 하면서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뭐 패스트 사이즈가 나오거나 아니면 뉴트리션, 푸어 뉴트리션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패스트 사이즈가 나오면 근데 요 문단 피한 경우라고 하는 요 문단도 삽입이 될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 다이렉트 컨택트 있지. 여기 가서 이제 군집엔 영향을 안 준다 하는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이렉트 컨택트 한 내용이에요. 근데 안 한 경우 하고서 여전히 이제 그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군집에다가 트랜스포트 하거든 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없는 거야. 여기 가운데 있는 문장. 지금 좀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 가운데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다이렉트 컨택트를 피했다면 하는 문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위쪽에서 이 사람 이 꿀벌은 바로 죽었어. 군집에 영향을 안 줬어. 그 다음에 근데 transport the pesticide 그 자기가 감염된 살충제를 군집에 뿌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거 지문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 경우를 피한다라면 한 얘기가 뭐 다이렉트 컨택트를 피한다면 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빠져 있으면 앞뒤 문장 전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요새 그 모의고사에서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어떤 방식 핫한 방식 중에 하나도 지문 단절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죠. 앞뒤 문장이 연결 안 되는 거. 근데 여기 딱 4번 문장 요거
다이렉트 컨택트를 피했더라면이라는 문장이 없으면 앞뒤 문장이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앞에서는 죽었고 그래서 군집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문장에 군집에다가 페스티사이드를 뿌려버려 하는 내용이 뒤에 연결되기 때문에 가운데 문장이 없으면 지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문장도 삽입이 될 수 있겠죠. 요 문장입니다. 여기도 삽입 문제 출제가 가능한 거죠. 오케이. 자, 요런 지문 삽입하는 문제들은 또 나중에 워크북에서 연습을 해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연습하면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보호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Several ways to protect bees from pesticides 이렇게 딱 나오죠. 몇 가지 방법들, 꿀벌들을 보호할 수 있는 from pesticides 해충제로부터 하는 그 몇 가지 방법들은 주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동사는 요렇게 해서 복수 동사를 딱 달고 나오죠. 제한될 수 있습니다. One of them, 그것들 중 하나는 to apply, 이제 적용하는 것이야. pesticides를 in the evening, 저녁에 적용하는 거야. 하면서 여기 딱 해서 여기서부터는 아니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지문이 끝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갈라져서 뭐냐면 꿀벌을 보호하는 방법이 또 다시 나오는 거죠. 4번은 문단이죠. 크게 봤을 때는. 이거를 이런 흐름으로 지문을 쪼개놔야지 되는데 이거를 막 문단 안에 다 우겨 넣어놔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을 해놨는지 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적용하는 거야. 언제 적용하냐면 저녁에 적용하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봐주면은 switch several ways하고 are being proposed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e하고 ing 비동사랑 ing니까 앞쪽은 진행, 뒤에는 비동사하고 pp가 있어서 뒤에는 수동이에요. 이런 걸 보고 실제로 진행 수동이라고 하고 되는 중이다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제한되고 있는 중이야. 그것들 중 하나가 이제 pesticides 쓰는 거야. 저녁에. This will minimize. 이것은 최소화할 수 있지. 영향을 pesticides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어. 꿀벌에. 왜냐하면 꿀벌들이 푸드를 먹기 때문에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먹으니까 밤에 이제 해충제를 치자는 거죠. 그리고 certain crops such as melon이나 cucumber 같은 그런 특정 작물들은 have flowers, 또 꽃을 가지고 있지. That will be open, 열리는 for only a single day. 딱 하루만 개화기가 있는 거야. 딱 하루만 꽃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또 flowers 명사 붙었고 동사고 이거 목적어인데 그래서 명사가 붙었고 뒤편에 대시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꽃인데 will be open 열리는 꽃 for only a single day 딱 하루만 열리는 꽃이고요. 명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대시 나왔고 which는 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what은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will be open은 이제 비동사가 동사고 open은 형용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만 열리는 꽃들이 있는데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는 pesticides가 should be applied 반드시 적용돼야만 돼. When the flowers are closed 꽃이 딱 닫혔을 때 사용돼야 돼. 왜냐하면 it will reduce the impact 이것이 영향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꿀벌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가 딱 하루 있는 꽃들은 꽃이 닫혀 있을 때 꿀벌을 이제 그 꽃이 닫혀 있을 때 해충제를 뿌리자는 거지. 왜냐면 꽃이 딱 열릴 때 꿀벌이 오니까 그럼 꿀벌이 왔을 때는 이제 딱 하루 정도니까 그때는 이제 해충제를 뿌리지 말자는 거죠. 여기 동사도 이제 이런 should be applied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에 수동이 되는 형태. should가 해야만 한다라서 여기 should be applied 하면은 적용이 돼야만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겠죠. 이거 근데 해충제가 적용되는 거니까 applying 하는 ing 형태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꽃들이 이제 닫혀있을 때 하자. 그 다음에 as는 접속사로 사용됐어요. 근데 as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꽃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되게 in order to protect the bees 꿀벌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from harmful pesticides
해로운 해충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there should b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있어야 돼.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조화가 좀 있어야 돼. among beekeeper, growers, governments, and pesticides manufacturers.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보면은 there should be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뭐 there is, there are 비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조동사를 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있다인데 뭐뭐가 있어야만 이런 동사가 되겠죠. 있어야만 한다는 뜻. 나머지는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That will be open에서 뭐 관계사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겠고. 됐나요? 나머지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꿀벌 보호 방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저녁에 뿌리기. 이게 뭐 할 수 있냐면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개화기가 하루인 식물들 얘네들한테는 꽃이 이게 있었죠. 그런 작물한테는 꽃이 다쳤을 때 뿌리기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대체로 마지막으로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적 국제적인 콜라보레이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고 지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 부분 꽃이 다쳤을 때 뿌리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삽입될 수 있어요. 꽃이 개화기가 하루인 식물들이 있는데 그 꽃들한테는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여기가 such flowers예요. such가 있어요. 그 꽃이 뭐냐면 이제 앞쪽에 나왔던 개화기가 하루인 식물들인데 여기 보면은 특정 작물들이 있다. 특정 작물들이 있는데 개화기가 하루인 작물들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러한 작물들에 대해서는 해서 그 작물들이 뭐냐면 이제 위에 있던 요 작물들 받는 거거든요. 여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삽입 문제 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고 그다음에 그 주제는 꿀벌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as individuals 개인으로서 우리들은 또한 도울 수 있어 save하는 것을 꿀벌들을 we can plant flowers 꽃을 우리가 심을 수 있지 우리 garden에 that are helpful 유용한 for bees 이제 꿀벌을 위해서 벌들을 위해서 유용한 식물들을 심을 수 있지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심을 수 있다 꽃들을 하서 문장 완전 전치사의 목적어 문장이 완전해요. 그럼 이렇게 문장이 완전할 때 대절이 나왔다. 이거 명사절 할 수 있다 없다? 명사절 못한다. 뭐 해야 된다? 명사 수식 동그라미지. 그럼 이거 누구 수식하냐면 위로 올라가서 얘 수식입니다. flowers 수식이에요. 꽃들인데 유용한 꽃들 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 수식하니까 관계사 대시 들어온 거 문제였고 수일치 누구한테 시키냐면 flowers 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위치는 가능한데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일치 시키는 것까지 잘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을 수 있겠지. 벌들한테 유용한 꽃들을.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냐면 시도할 수도 있어. 동사 두 번째 나오고요. 그럼 당연히 스위치 시켜줘야 되니까 뭐 tries,라거나 아니면 뭐 trying이라거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안 돼. 동사 병렬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시도해야 돼. not to contaminate.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이러한 꽃들을 pesticide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돼. 또한 we can buy and consume more organic products produced. 우리들은 또 사고 소비할 수 있지 더 유기농의 어떤 제품들을 that is grown 길러지는 without 없이 그리고 있다면 혹은 미니멈 유즈로 가장 최소 사용으로 pesticides 최소 사용으로 길러지는 그런 것들을 좀 쓸 수 있겠지 하고 나서 produce 다음에 대절에 붙어서 명사 수식하는데 produce는 원래 이제 생산하다 동사로 쓰지만 명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산품이란 뜻으로. 응? 응. 그래서 이제 명사로 쓰면은 생산품이라는 뜻이 가능해서 생산품 명사로 that is ground이라는 대자를 수식을 받는 거죠. 대신 이제 명사 수식하고 produce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is가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is로 나오고 수동 상품이니까 생산품이니까 길러지는 이라는 수동태로 나온 거고 뭐 growing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사용 아니면 without 안 쓰거나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좀 구매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we can expect commercial growers to reduce their use.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 상업적인 그런 생산자들이 to reduce 줄이도록 기대할 수 있어. 그들의 사용을 pesticide의 사용을 줄이도록 기대할 수 있어. 자, 이 부분이 있는데 expect는 OC를 쓸 때 투부정사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가 나온 거고 그럼 얘는 형태가 fix겠죠. reducing이 나오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요 this way 하는 부분은 삽입이 가능합니다. 삽입 문제 출제가. 왜냐? 자, 위에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꽃 몸에 좋은 거 좀 심자 몸에 좋은 게 꿀벌한테 좋은 거 좀 심어주자는 얘기였고 이제 또한이라는 걸 달고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고 소비하는 얘기. 이 얘기가 없으면 중간에 그 커머셜 그로워들이 이거 줄일 거라는 얘기를 이제 위쪽에 얘기하고 연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고 소비하는 얘기가 나와야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 만약에 also 하는 문장이 없으면 위쪽에는 우리가 garden에다가 꽃 심는 얘기인데 이 garden에 꽃 심는 얘기하고 commercial grow들이 줄일 수 있을 거야라는 내용하고는 연결이 서로 안 된다고.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이 있다고 치면 3번 문장에서 이 방식으로 커머셜 그로어들이 줄일 수 있을 거야, 줄이도록 예상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상업과 관련된 얘기들이 뽑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2번 문장에서 우리가 사고 소비하는 이 얘기가 언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장에서 삽입되거나 아니면 2번 문장에서 우리가 사고 소비하는 거야. 오게닉 상품을 사고 소비하는 거야. 그 결과로 커머셜 그로어들이 줄일 수 있을 거야 하는 내용에서 2번이나 3번 문제가 서로 삽입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왜냐하면 되겠지. 위에는 이제 꽃 심는 얘기였잖아. 1번에서 맞지? 근데 꽃 심는 얘기에서 2번 문장에서 상업적인 부분으로 넘어와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커머셜 그로어들이 줄일 거야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2번, 3번은 인과관계라고. 그래서 인과관계에 놓여있는 2번, 3번이 서로 문장 삽입될 수도 있고 그다음 아니면 2번 문장이 빠지면 1번 문장이랑 3번 문장은 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2번 문장이 또 삽입돼야 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문장에서 삽입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한글로 다시 정리하고 When you take these seemingly small actions 우리가 할 때 이렇게 겉보기 작은 행동들을 할 때 to help bees 꿀벌들을 돕기 위해서 We can help 도울 수 있어. 그들이 만들도록 도울 수 있어. 우리 세계를 healthier 더 건강하게 만들도록 우리 도울 수 있다. 자, help는 이제 목적격 보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돕는다 그들이 만들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 원형 부정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서 our world를 받고 healthier를 목적격 보어로 다시 받거든요. 그래서 우린 도울 수 있어 그들이 만들도록 자르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가 건강해지도록 만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n other words, 달리 말해서 we help others. 우리는 돕는다 우리 스스로를 by helping bees. 꿀벌을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돕는 거야. 하고서 지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밑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꿀벌 도와주는 얘기예요. 그지? 5번. 첫 번째는 가든 가꾸기.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꿀벌한테 유용한 꽃 심기였고, 두 번째는 오게닉 상품.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상업적 생산자가 질을 줄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꿀벌을 돕고 우리 세계가 건강해지도록 돕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돕는다 by helping bees. 꿀벌을 도움으로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또 다시 마지막으로 시험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여기 오게닉 상품 구매하기랑 이런 방식으로 생산자가 페스티사이드 줄일 수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왜냐하면 인과가 있으니까 인과관계 있으니까 여기 두 개에서 삽입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법 중간중간에 나왔던 거 전부 다 꼼꼼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있잖아. 지문이 지금 막 그 안에 구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서 좀 그려보면 나중에 순서 배열 문제나 문장 사역 같은 거 할 때 속도가 훨씬 붙으니까 그런 거 이제 여기 정리했는 내용들까지 잘 보면서 지문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를 마무리하겠어요.